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시장을 여는 아침 글로벌식스 이혜림입니다. 이제 곧 뉴욕에서는 어닝 시즌이 시작됩니다. 최근에 금리 인하와 관련한 매크로 지표가 관심이 큰 가운데 이제 실적 시즌까지 겹쳐주면서 방향성이 어떻게 될까 굉장히 궁금한데요. 오늘은 혼조 마감이 되었습니다. 방향성을 찾는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시장의 관심은 CPI 좀 대기권에 놓여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종목별로 기비가 엇갈렸습니다. 그동안 좀 소외를 많이 받았던 종목들의 반격을 꾀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요. 테슬라입니다. 자, 로보택시의 공개 이제 그 기대감으로 오늘 한 5%의 급등을 나타내면서 다시 서학개미들이 매수 들어올까 또 관심사인데요. 자, 먼저 클로징 라이브를 통해서 오늘 마감 상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김태수 외신위원 만나봅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굉장히 화사하신데요. 예. 감사합니다. 뉴욕 증시 굉장히 오늘 방향성을 못 찾는 모습이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난주 금요일만 하더라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컸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주 시작하면서 이제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수요일 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고, 그리고 여전히 시장의 어떤 배경에는, 연준 위원들이 너무 이제 강력한 매파적인 발언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 대한 부분들, 소음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안감들, 유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 불안감이 계속해서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월요일은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 보이고 있고, 수요일 날 이제 물가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이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2월 달에 예기치 못하게 또 상승을 했는데 3월 달 데이터도 0.2%포인트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재상승에 대한 불안감이 있고, 마침 또 그날 FOMC 회의 의사록도 공개가 됩니다. 그동안 연준 위원들이 전부 매파적인 발언을 한 걸 보면은, 심지어 뭐 어떤 분은 올해 안 할 수도 있다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회의록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경제 지표 나온 거는 소비자 인플레이션 기대치 뉴욕 연준에서 발표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3개월 연속해서 3%로 유지가 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중요한 거는 3년 기대치가 0.2%포인트 올라갔다는 거고 5년 기대치는 0.3%포인트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아주 부드럽게 잘 떨어질 것이다, 이런 기대치는 좀 많이 줄어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주변에 금 가격이 또다시 새로운 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도 금과 마찬가지로 주식시장에 대한 대체 상품의 역할을 일부 하고 있기 때문에 장중에 72,000달러 회복하는 모습도 보였고요.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이제 코인베이스나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는데, 코인베이스에 대해서 버클리 쪽에서는 이제 목표가를 179달러로 한 30달러 이상 높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중 축소 등급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 자산에 대해서 일정 수준을 넘어서지 않는 투자가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유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브렌트유가 90달러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어떤 소식이 들려오더라도 지금은 유가가 쉽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치를 넘어서는 모습 보였습니다. 186.57달러를 넘어섰는데, 모건 스탠리에서 목표가를 기존의 200달러에서 215달러로 추가로 또 높이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이제 실적 시즌 나오게 되는데, S&P 500 기업들 중에 상위 10개 기업, 우리가 알고 있는 엔비디아부터 해서 상위 10개 기업들은 순이익이 32%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490개 기업들은 마이너스 4%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주도주들이 계속해서 더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일 것이고, 앞으로 종목 선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주의가 필요한 이런 상황들이 진행이 될 겁니다. 지난밤에 이제 나왔던 얘기들 중에 하나 봐야 될 게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올해 3차례 금리 인하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계속해서 좀 멀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매파적인 연설을 많이 했는데, 지금 지난번에 이제 ISM 제조업 지수가 16개월 동안 이제 50 밑에 있다가 50을 넘어서서 확장 구간으로 들어왔거든요. 거기다가 최근에 중국이나 유럽 쪽에서도 경제가 괜찮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런 상황들이 이제 또 인플레이션이
쉽게 떨어지진 않을 것이다. 이런 것들과 맞물려 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이제 표를 하나 가져왔는데 한 달 전에 기대했던 부분하고 현재 기대하고 있는 부분을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전체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라는 특징을 볼 수가 있고 5월 달에 인하할 것이다. 첫 시작이 5월 달일 것이다. 그런데 그게 6월, 7월로 진행되면서 이제는 7월 달이 가장 유력한 첫 번째 금리 인하 시기로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고금리 상황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3%대에 머무르는 상황 이런 가운데서도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이런 것들 속에서 투자자분들은 불안해하는 상황에서 잦은 매매가 일어나게 되면은 수익률은 낮아지게 되는 그런 그런 상황들이 반복될 거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주도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일부 비중을 축소하고 다시 늘리는 이 과정을 반복해 가시는 것이 투자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겁니다. 네, 그렇군요. 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늦춰지고 있다는 점은 좀 우리 방송을 함께 하시는 분들은 다 체크가 되실 텐데요. 이제 5월에서 6월, 6월, 7월까지 좀 미뤄지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한 지금 월가의 분석도 같이 들어봤습니다. 전략 꼼꼼하게 세우시고요. 자, 금, 은, 자, 구리까지 지금 사상 최고치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업종별 종목별 흐름을 짚어볼 텐데 어떤 눈에 띄는 현상이 있었습니까? 네, 테슬라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항공 레저 산업도 조금씩 상승을 하면서 이미 소비재 업종이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고, 그간 부진을 계속 이어가는 부동산 업종이 모처럼 상승을 했습니다. 부동산 업종은 상업 형태별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리츠 산업들로 돼 있는데 병원, 호텔, 상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8개 리츠 산업들로 돼 있고 부동산 개발 산업이 하나 껴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특이한 거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교도소 전문 리츠들이 있는데 굉장히 안정된 수익을 준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밤에 이제 블랙스톤에서 아파트를 주 대상으로 하는 리츠 회사에 100억 달러를 주고 인수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아파트먼트 인컴 리츠라는 회사인데 지금 자산 규모가 5,860억 달러 규모입니다. 주당 39.12달러 정도를 지불을 하게 되는데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한 25% 정도 높게 형성되는 가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20% 이상 상승을 했고 추가적으로 4억 달러를 더 들여가지고 이제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을 또 바꾸겠다 그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단순하게 리츠에 대한 어떤 투자 그런 회사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그동안 이 정도 규모의 투자가 사실은 일어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융기관에서 리츠 회사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에 다시 투자를 늘리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슈가 되면서 시장에 크게 또 부동산 쪽을 다시 바라보는 그런 계기가 됐고 지난밤에 이제 테슬라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테슬라가 사실은 로이터 통신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테슬라가 저가형 모델, 쉽게 말해서 이제 모델 2로 불리는 저가형 모델 생산을 그동안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걸 포기했다 이렇게 로이터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가 나서가지고 그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보택시라는 거를 8월 8일 날 선보이겠다 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이 부분을 약간의 쇼로 지금 보고 있는 게 뭐냐면은 8월 8일이 뭐냐면 이제 중국인들이 8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로보택시는 테슬라는 아직까지 경쟁사들에 비해서 그렇게 좋은 어떤 데이터를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성급하게 발표한 거는 주가 방어용에 대한 어떤 목적이 있지 않나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엇갈리는 그런 데이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에는 뭐 매수 등급을 냈고 189달러 목표 가격을 이렇게 발표하는 모습 보였고 여기에 또 아크에서 또 한번 크게 또 한번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크 인베스트 쪽에서 테슬라에 대해서 5년 뒤에 2,000달러 갈 거다. 계속해서 이거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이걸 또다시 강조하면서 시장에서 좀 이슈몰이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로스캡탈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데 이거는 펀드멘탈이 바뀌는 건 아니다. 오히려 비용 늘어나고 이런 리스크가 더 생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목표 주가를 아예 지금 현재가의 한 절반 수준인 85달러까지 이렇게 책정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차트가 지금 20일 이평선에서 계속 밀려왔습니다. 그러면서 3월 이후에 이중바닥 형성하면서 바닥권을 좀 탈출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자율주행에 대해서 추가적인 더 강력한 경쟁 우위에 대한 소식이 있어야만 가능하고 아니면 중국과 연계됐을 때 추가적으로 더
딜리버리가 늘어날 수 있다, 배송량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와야 되고 2분기 실적이 좀 강하게 나와줘야지만 어떤 기대감이 높아져야지만 이 바닥권을 탈출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 대만 반도체에 대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66억 달러를 지원을 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반도체법에 따라 가지고 지금 추가적으로 봤을 때 116억 달러 전체적으로 이제 대출 포함해가지고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이라 하더라도 뭐 세제 혜택이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거의 뭐 기업 입장에서는 무이자다라고 봐도 되는 그런 자금이고 지금 이제 상무부 장관도 나와가지고 미국 땅에서 칩을 만들 것이다. 이제 메이드 인 USA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대만 반도체가 이미 2만 5천 개 정도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면서 굉장히 칭찬하는 분위기였는데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한국의 삼성전자에 대해서 한국에서 좀 강력한 대만 반도체나 아니면은 인텔 같은 이런 회사들처럼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줬다면 이번에 대만 반도체가 아니라 삼성전자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대만 반도체에 밀리면서 이제 다음번에 삼성전자가 될 확률이 좀 높아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 부분을 지원금을 더 받게 되면 대만 반도체만큼 받게 되면 앞으로 기대감이 더 커질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바이든 행정부의 이제 TSMC 이제 보조금 지급 현황과 관련한 소식 전해드렸고요. 삼성전자도 조금 더 힘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테슬라가 로보택시에 대한 이 기대감 조금 쇼로 보고 있다는 점도 확인이 되네요. 자, 중국 시장에서 계속 조금 우위가 넘나들고 있는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태수 외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